아, 이 세상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여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일을 한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후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무의미한 행동 패턴을 가르칠 것이다. 마치 고통 뒤에 엄청난 이익이 따라오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특별한 소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으려는 생각도, 더 나아가 그것을 완성하려는 꿈도 꾸지 않는다.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라.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소명이란 단순히 어떤 사람의 활동을 의미하는 직업이나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정의에 불과하다. 소명이란 한 개인의 가장 큰 목적을 말한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 이러한 목적 내지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을 부여받았다. 소명의 가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소명은 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장과 성공,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수단이다. 둘째로, 소명은 개인이 사회에 최대한 공헌할 수 있는 수단이다. 무엇보다 소명에는 다른 종족들이 신봉하는 한 가지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명이야말로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점이다. 최고의 결과를 선사해주는 가장 쉬운 길,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법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 소명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라. 지금 행복하다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하다면 지금 당장 다른 길을 찾아보아야 한다. 미국의 작곡가인 아론 코플런드는 소명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음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본능에 따른 것이었다. 나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택을 받았다. 나는 수학자, 악기 연주자, 교사 가운데 장차 무엇이 될까 고민하지 않았다. 아니,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소명의 가치에 관해 영국 철학자인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만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싱싱한 꽃에서 형형색색의 꽃잎이 생겨나듯 일에서 기쁨을 얻는다. 감정은 기복이 없고 진지하고 영원하며 마치 힘차게 뛰는 맥박이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듯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소명의 목적에 관해 미국의 작가인 워싱턴 어빙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희망을 갖고 있다. 그렇다. 소명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소명이란 직업이나 일처럼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명이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본성이다. 소명은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활동이다. 소명을 실천하는 동안 우리의 영향력과 힘은 늘어나고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받는 과정이 반복된다. 또한 그날그날의 모든 도전들을 철저히 즐기게 된다. 다시 말해 우주의 가장 고귀한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이를 통해 기쁨을 얻는다. 자연스럽고 안락하며 편안한 느낌이 든다. 만약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신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열정을 느끼는 분야는 어디인가? 행운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언제인가? 당신의 활동은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삶의 의미를 실어주어야 한다. 사명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며 내가 귀중한 존재라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 일단 미약하나마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느낀다면 불멸의 지혜를 거울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자. 여기가 나는 곳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나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쉬운 것처럼 언제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지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다. 다음은 소명과 무관한 활동의 예의다. 고통스러운 작업, 숨 막힐 정도로 지겨운 일,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식, 단조롭고 지루하고 불쾌한 일상사, 보람없고 흥미없고 고무적이지 못하며 의미없는 노동, 지치게 만들고 긴장시키며 지겨운 일, 인내가 필요한 힘든 상황들, 무의미한 훈련, 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일 하기,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 등등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일에 너무도 몰두한 나머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대신 그들은 돈을 쫓게 되며
그러한 생활은 단조롭고 고된 일과 좌절과 제한된 자기 실험을 강요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너무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울 따름이다. 만약 그들이 행복을 좇았더라면 자신들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 보이고 인류 전체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고 힘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성공했을 것이며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는 실제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다. 한 개인의 소명은 자신만의 것으로 결코 다른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소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장이 되어야 하는데 화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노화 속도를 늦추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기쁨이라는 사실도 같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지금 행복하다면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장수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선사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목적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성공의 결실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두뇌에서 자연적으로 엔도르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엔도르핀은 고통을 없애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점에 있어 모르핀과 유사하다. 하지만 엔도르핀은 모르핀과 비교하여 30배 내지 50배 정도의 막강한 효력을 나타내며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체내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하면 두뇌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엔돌핀이 자동으로 분비된다. 이처럼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그렇다. 우리는 만물을 예찬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목적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의 쏘임을 다하는 길이다. 그 결과 우리는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물질을 누리며 이 세계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현재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쏘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물을 예찬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매혹적이며 만족스러운 독특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데에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공을 향한 옳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